지금 유권자들 반응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그 2020년 4월 총선은 그 당시 코로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는 밀착형 선거 운동 자체가 어려웠던 반면에 지금은 뭐 누구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집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여당 후보로서 총선을 출마하실 때였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야당 후보로서 이제 출마하는 건데 지난 4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안정론에 이제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줬다고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한 3년 차에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전형적인 중간 평가의 성향이 강하고요. 또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어떤 경우는 좀 창피하다 얘기하는 분들 좀 계시고 그만큼 민심 이반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가 강하고 또 여야에 있어서의 양당 구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확실하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X축이잖아요. X축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구 성동구 을인데 Y축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종로, 중구, 용산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어떤 축이 형성되면서 마포, 용산, 성동으로 이어지는 X축의 접점 지역이 제가 이제 중구 성동구 을이고 근데 이 한강벨트라는 의미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심의 척도, 민심의 바로미터를 읽을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강벨트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선거의 구도상에서 영향을 받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이제 중구 성동갑이나 이 지역은 유권자들의 정치 관여도 매우 높고 관심도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심의 큰 흐름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호응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심판에 대한 그 흐름이 매우 강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지역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거 결과? 어떤 선거 결과를 예상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중구 성동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역대 선거에서 보통 한 2%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제가 4월에 나왔을 때 한 4.7% 정도 앞섰거든요. 그만큼 중구 성동구는 보수와 진보가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제 지역구인 금호동과 옥수동 같은 경우는 주거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정권 심판론도 강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추이가 어떻게 날지 저는 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후보님의 그 민생경제 대책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제가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 하면서 올해 경제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관리도 당연히 하면서 지금의 현상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려서 물가 상승.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하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가보면 물가는 올랐는데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좀 안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좀 풀 수가 있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당 25만 원씩 한다고 하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4명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서 고기도 사 먹고 또 야채도 더 사 먹고 그러면서 이게 경기가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좀 짚어주고 싶어요. 예. 국민들은 이제 서민들은 이제 정책 위주로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싸워도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대 정신을 누가 그것을 담아내서 정치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상품이 뭐냐면 인물 상품도 있지만 인물이 유권자에게 내보낼 수 있는 정책 상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책 상품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공약으로 그 후보자가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전체 선거에서의 정책이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 같은 경우는 정쟁이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치 행위로서의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정치권이
너무 치열하게 말싸움만 하지 정책 경쟁은 사라졌구나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총선거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지역 공약별로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정책이라고 내세울 게 있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과 관련된 우리 정책은 경로당에 우리 주 5일 점심 공약 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이슈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그 부과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발심에 의해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의 취지가 초고가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재분배 효과하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대상이 너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 지금 후보님 내세우는 공약은 있으세요? 아까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제일 공약으로 좀 내세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되게 커요. 우리 지역이 사대문 아니었고 원래의 이제 지역 토착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좀 뒤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을 둘러싼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규정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해왔었고요.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 원주민들이 오래 살아왔는데 초과 이익 환수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제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율을 좀 완화하는, 또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는 약수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재건축을 해서 복합문화 체육 스퀘어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합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문화도 즐기고 체육시설도 즐길 수 있는, 또 옥수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재건축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체육, 복합시설로 좀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획기적인 안이 뭐냐면 중구청이 지금에 있는 곳이 이제 도심 지역에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신당역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인데 이 중구청을 신당역 그 충무아톨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왜 재선이 되셔야 하는지 그 약간 좀 이유를 좀 피력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승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중구가 하나의 큰 흐름에 있어서 중구청이 이전해서 중구청이 이제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신당역을 새롭게 행정중심지로 만들어주고 또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앞에 재개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이슈도 같이 만들어가는 큰 방향전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중심적으로 와닿는 이 부동산 세금 문제 같은 경우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현역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합문화 시설 같은 경우도 현역위원이 같이 추진력 있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선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교육 문제도 좀 매우 커요. 그래서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서 그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걸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해서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보다 나은 어떤 교육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과밀학급이 있는데 금호동 일대의 중학교 신설이라든가 재배치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중구가 이제 사대문 안에 있었고 매우 발달된 지역인데 이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구형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구형 돌봄 정책이 있었습니다. 중구형 돌봄 정책. 그러니까 중구청 주도하에서 어린이집을 직영한다든가 초등학교 돌봄 정책을 해왔는데 이것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선진 모델로서 민주당이 자랑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는데 부총장이 바뀌면서 이 정책 자체가 사실 이제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이 중구형 돌봄 정책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만들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청을 신당역 일대에 이전 재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에 보다 나은 토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